결혼, 우리가 뭐 남녀가 그 의식을 치르는 게 결혼인데, 이 글의 제목이 연극 대본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우리에게는 뭐 아주 의미 있는 통과의례에 해당되지. 왜냐면 뭐 성인이 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혹은 뭐 죽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니까 사람들한테 이런 통과 의례처럼 꼭 거쳐가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제목이. 자, 이 글의 종류는 희곡이다. 희곡. 왜 희곡이냐면 연극 무대에 올리기 위한 전제로 써놓은 글이기 때문에 희곡이라고 하는 거야. 희극은 웃긴 이야기고 비극은 슬픈 얘기고, 알았니? 희비극이 아니라 희곡이라고, 알았지? 그 다음에 굉장히 실험적인 내용이 많아. 이강백, 뭐 앞으로도 희곡하면 이강백이 나올 텐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고, 자, 교과서마다 나오는 게 다 이강백의 희곡이야. 자, 어쨌거나 결혼이라는 이 희곡은 현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를 배경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장소는 어디냐면 어느 고급 저택의 응접실에서 벌어지는 거야. 뭐 여기 남녀가 나오고 하인도 나오고 등장인물들이 꽤 나오는데 그 각각의 의미와 상징에 대해서는 본문 보고 이야기해 줄게.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 얘기를 해. 두 가지. 주제가 뭐냐면 하나는 소유에 관한 거고 또 하나는 사랑에 관한 거야. 소유가 도대체 뭘까에 대한 이야기와 사랑의 의미는 과연 뭘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주제를 말하세요. 그러면 소유의 본질과 사랑의 의미 이 정도 얘기하면 되고, 결국 소유라는 게 뭔지 사랑이라는 게 뭔지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희곡이야. 그 다음에 실험극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어. 마치 탈춤하고 비슷해. 탈춤이 마당에서 공연할 때처럼 무대 위에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무대하고 관객하고 관객석하고 관객이 앉는 자리하고 무대하고 별 구분이 없어. 왜냐하면 관객들도 연극에 참여해. 예를 들면 소품을 빌려준다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당놀이, 봉산탈춤 이런 데서도 똑같단 말이야. 거기 관객하고 그 등장하는 마당놀이 그 배우들하고 다 같이 어우러져 춤도 추고 서로 농담하고 대화가 소통돼. 그거랑 아주 비슷해. 이건 연극은 서양 건데 마당놀이 우리 거하고 동양 거하고 거의 유사하다. 그런 면에서는 실험극이다. 실험극.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 실험극의 또 다른 내용은 관객을 극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러니까 대화도 막 한단 말이지. 그지? 뭐 관객들이 하는 얘기를 받아서 뭐 애드립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게 바로 결혼이라는 희곡의 내용이야. 앞부분 줄거리 잠깐 볼까? 남자가 등장하여 한 사기꾼의 이야기가 쓰인 이야기책을 관객 앞에서 낭독한다. 남자 등장인물이야. 여자 등장인물이야. 하인 등장인물이야. 자, 그래서 남자가 이 사기꾼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이야기책을 들고 와서 막 읽어주는 거야. 이야기책 속의 사기꾼은 외로움에 지쳐 결혼하고 싶지만 가진 게 하나도 없는 빈털털이야. 그는 부자로 보이도록 저택, 의리의리한 집에다가 모자, 넥타이, 호사스러운 의복, 건장한 하인을 괄호 묶어볼래? 저택부터 건장한 하인까지. 그 다음에 네모쳐 빌린다. 아까 소유의 본질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빌려온 거는 이 사기꾼 소유가 아니지? 사기꾼의 소유처럼 보이려고 빌려온 거지? 네. 자, 그 다음에 봐봐. 그러나 빌린 물건은 제각기 정해진 시간, 밑줄 쳐. 정해진 시간만 사용한다는 얘기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돌려줘야 한다고. 이게 빌리면서 약속한 룰이야. 알았니? 이것 때문에 이제 희곡에서 재미난 장면도 나오고 뭐 이야기가 이어진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그래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서 조건.
빌린 조건은 시간이 되면 되돌려준다. 빌린 시간만 사용한다. 이런 거지. 남자는 이야기 속의 사기꾼이 되어 맞선을 보기로 하는데 남자는 여자를 만나자마자 청혼하고, 왜 결혼하고 싶었으니까. 여자는 갑작스러운 청혼에 놀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졸리면 일어나. 자, 남자 정신 좀 드십니까? 라고 했어. 그랬더니 여전해요. 왜 뭐 정신이 뭐냐면 갑작스럽게 청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여전해요. 정신 못 차리겠어요. 뭐 이런 얘기야. 남자 미소를 짓고 익숙해지면 좀 나을 겁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신이 이렇게 부자라고는 꿈도 못 꿨죠. 전보에 알려주신 대로 찾아왔더니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저택이잖아요. 문 앞에서 저는요 한참이나 망설였어요. 왜? 잘못 찾아온 줄 알고. 여기 어마어마한 저택은 물질적 부를 상징하는데 이 사기꾼 남자의 소유는 아니고 빌린 것이다 라니, 정해진 시간 되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겠지. 여자 정신 좀 드십니까? 할 때 그 정신은 여자가 자기 예상보다 너무 부자인 남자였다는 사실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네 지금 보니까. 그 다음, 어려워 마시고 그냥 들어오실 걸. 그랬더니 여자가 아니요, 황홀해서 망설였던 거예요. 자, 황홀한다는 얘기는 이 남자에 취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남자가 가진 물질적 부 때문에 갑자기 황홀함을 느낀 거야. 결국은 여자도 물질에 약한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상징하고 있다. 남자가 그랬어. 미소를 짓고, 이 지시문 잘 확인해도 위에서 남자가 미소를 짓고 얘기했는데 또 이번에도 미소를 졌어. 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네, 당신의 정보를 받았을 때요 저희 어머님 말씀하셨답니다. 얘야 어서 가봐라. 가서 빈털터리 같거든 아예 되돌아오고 부자거든 꼭 붙들어야 한다. 이게 바로 현대인의 물질적인 어떤 중시사상, 뭐 비슷한 얘기로는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하고도 관련이 있어. 물질적인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잖아. 여자의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래,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알았어요 어머니. 오른손을 들고서 그렇게 대답했죠. 그러면 여기서 여자는 엄마의 말을 따르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지, 그지? 남자, 내 원참, 오른손을 들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셨군요. 맹세, 우리가 꼭 지키겠다는 맹세. 엄마의 말을 꼭 지키겠다. 빈털터리면 그냥 오고 부자면 거기서 결혼한다. 내 원참,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렇죠. 그 잔에 물 좀 남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다 마셨는데요. 유감입니다. 내 몫을 남기시지 않고서 다 마셨다니 유감입니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인물, 보조적 인물이긴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하인이 등장한다. 얘는 딱 원리 원칙대로 시간이 되면 물건을 회수해가는, 그러니까 자기 맡은 일을 정확히 지키는 사람으로 나와. 하인 또다시 남자에게 달려들어서 넥타이를 풀어낸다. 자, 넥타이를 풀어낸다는 얘기는 넥타이를 회수해간다, 가져간다. 왜? 정해진 시간이 됐기 때문에. 빌린 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으니까. 남자는 빼앗기지 않으려 힘껏 저항하지만 하인의 억센심을 당해내지 못한다. 결국 빼앗기고는 하인은 기계적인 동작으로 넥타이를 가지고 나간다. 여자는 두 남자의 다툼에 영문을 모르기 때문에 깜짝 놀란다. 알았니? 왜 둘은 다퉜냐면 한 사람은 좀 더 넥타이를, 그러니까 남자는 매고 있고 매려고 한 거고, 하인이 시간이 됐으니까 당연히 회수해 가야 되기 때문에 두 남자는 다투게 된 거고, 그 이유를 모르는 여자는 어리둥절 놀란단 말이야. 여자가 뭐라 했냐면 왜들 그러시죠? 왜들 다투시죠? 남자 씩씩거리면서 웃고 있다. 이번엔 넥타이가 내 목에서 떠나갔습니다. 이번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앞에서 뭔가를 또 가져갔다는 얘기지. 이번엔 넥타이가 내 목에서 떠나갔습니다. 되돌려 주기로 했기 때문에 돌려줘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 여자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듯이 네? 남자는 뭐 놀랄 게 못 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난 것 뿐이니까요. 시간. 자, 봐봐. 그럼 빌린 물건은 빌린 것일 뿐이지 소유한 게 아니고, 만약에 소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만큼 밖에 소유를 못한다는 얘기야. 알겠니? 소유는 영원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결국 남자는 소유한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야. 아,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구나. 시간이 되면 다시 되돌려주는구나. 이거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어. 안심하십시오. 만약 내 목이 떠나가고 넥타이만 남는다면, 이 뭐 겸연 쪽은 듯이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관심을 돌리려고. 그러니까 봐봐. 만약 내 목이 떠나가고 넥타이만 남는다면, 그 말은 웃기려고 한 말이야. 지금 현재 상황은 목은 남아있고 넥타이를 가져간 것 뿐입니다. 라는 뜻도 되고, 아직 나는 멀쩡합니다. 뭐 이런 뜻도 되겠지. 자, 그건 그렇고요. 당신 어머니 퍽 재미난 분이시군요. 나는 깊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 맹세를 시키셨다는 어머니, 어떤 분인지 더 듣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또 물어본 게 하나 있네. 어머니 성품은 너그러우시다든지 뭐 이런 거. 왜 그렇게 쳐다만 보십니까? 라고 여자한테 물었다. 그랬더니 넥타이를 그것은 관심 없습니다. 왜 빼앗기셨죠? 옆에와 부동 자세로 서 있는 하인을 훔쳐보며 그것도 난폭하게 왜 빼앗기셨죠? 그거 넥타이 당신 물건 아닙니까? 뭐 이런 거야. 그랬더니 남자가 그렇지요. 난폭하게 주인을 덮치는 그런 하인에겐 난 전혀 관심 없어요. 오히려 당신 어머니의 성품이 너그러우신지 그게 궁금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지. 그랬더니 여자가 하지만요. 저는 입을 다물어 버린다. 알았어요. 문제는 빼앗긴 물건인가 본데 그야 되돌려 받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인에게 큰 소리로 여봐 가져와. 묵묵부담인 하인 까치발을 딛고 일어나서 그의 귀에 속삭인다. 여봐 그 가져간 것 5분만 더 빌려주게 라고 지금 남자가 하인한테 얘기한 거야. 알았니? 자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는 자기가 소유했던 걸 빼앗기면 다 끝나는 거라고 얘기했더니 지금은 또 다른 소리를 하네. 다시 되돌려받기가 어렵지 않대. 이게 바로 남자가 갖고 있는 소유에 대한 생각이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야. 소유는 영원할 수 없어 이랬다가 다시 빌리면 되죠. 소유할 수 있어. 뭐 이런 남자의 이중적인 태도가 나타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하인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대답이 없다. 남자 딱 5분만 더 사정해도 안 되겠나? 응? 반응이 역시 없다. 좋다고. 여자가 그래. 뭐래요 하인이? 그랬더니 네 나더러 잘해보라고 그럽니다. 라고 얘기했어. 알았니? 결국 시간이 돼서 물건을 회수해간 하인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남자가 관객석을 투덕투덕 걸어 다니다가 넥타이를 맨 남성 관객 앞에 앉는다. 자 이게 뭐냐면 무대 위에 배우하고 관객석에 있는 관객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와 관객석 경계가 전혀 없다. 아까 봉산탈춤 얘기했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면 관객들은 이런 연극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연극에 몰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무대와 관객의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 자 남자 물론 그래요. 속상하다는 듯이 저 인정사정 없는 하인이 나더러 잘해보라고 그런 말 한마디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나도 그래요. 기죽을 필요야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대체 지가 뭐라고 겨우 신부님을 하는 하인 주제에 속 좀 상합니다만 그야 뭐 그건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니까 말해보다 만하겠고 당신 넥타이 참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아름다운 색깔 기막히게 멋진 무늬 딱 5분만 빌립시다. 정확하게 5분만 더 이상 어기지 않겠습니다. 빌려주시렵니까? 이러면서 남성 관객 앞에 가가지고 넥타이를 빌려서 착용한다. 결국은 관객에게 넥타이를 빌려온 거야. 고맙습니다. 빌린 동안에는 소중히 다룰 겁니다. 사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인데
혹시 모르긴 하지요. 당신도 누구에게 빌려온 건지는 모르겠지. 모르긴 하지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잘 사용하고 돌려드리겠어요. 자, 그럼 당신은 시간을 재고 5분 난 이만 빌려갑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남자 급한 걸음으로 여자에게 돌아간다. 왜냐면 빨리 가야지.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남자, 어때요 이젠? 그랬더니 여자가, 네, 당신은 멋진 분이세요. 아, 뭘요? 아니, 정말 그래요. 그랬더니 남자가 넥타이를 빌려준 남성을 향해서, 이 영광을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어차피 이 넥타이는 당신 거니까요. 여자에게, 그건 그렇고요. 우리 하다만 이야기 그것 좀 계속해 봅시다. 자, 여자 어머니에 대한 얘기, 아까 질문했던 거 정말 너그러우신지. 그랬더니 여자가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까먹었어 지금. 남자,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아직은 거기까지입니다. 작게 한숨을 쉬고, 그럼 저 자신에 대한 건 아직 멀었군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자기 얘기는 언제 할 겁니까?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남자가, 그렇죠. 나도 직접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어머니 다음 딸 이런 순서니까 계속 진행해 봅시다. 의무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신 어머니 성품은 어떻습니까? 난폭하십니까? 상냥하십니까? 글쎄요. 의무적으로 대답하십시오. 둘 중 하나. 그랬더니 여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난폭해다 상냥을 겸하신 분이에요. 야, 그럼 성격이 난폭한 데다가 상냥한 면도 있어. 남자가 자기 이마에 손을 얹는다. 오, 그런 성격이면 쉬운 성격이 아닌데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여자가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뭐 별건 아닙니다. 벽에 부딪혔다고나 할까요? 뭔가 어려워서요. 그러니까 난폭이냐 상냥이냐 둘 중에 하나면 참 편할 텐데. 하긴 당신을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요. 첫눈에 반한 사람들도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겪는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첫눈에 반한 사람들도 결혼하기 이렇게 힘든데 지금 나는 일방적으로 당신을 좋아하고 청혼하는 거니까 아마 결혼하는 과정은 더 험난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처음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 이야기도 당신의 어머니에게서 머물고 있고 계속 이야기가 진도가 나가서 어머니 얘기 다음에 당신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머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여자, 용기를 내셔야 해요. 남자, 네, 어디 힘 좀 내보겠습니다. 여자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놀라시겠지만요. 남자가 말해봐요. 뭐든지.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놀랐습니다, 갑자기. 네, 태어난다는 건 언제나 갑자기죠. 그래서요, 저는 태어날 때 제 기분이 어땠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그렇게 이 세상에 나온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시겠어요? 덤이에요, 덤. 덤? 네, 왜 조금 더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래요.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주고 그리고 또 덤으로 저를 어머니에게 주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사랑했어.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생긴 게 이 여자란 말이야, 딸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덤이 아니겠어요? 덤. 이 말 속엔 뭔가 그리운 게 있어요. 덤. 아버진 덤이 태어나자 달아나셨대요. 말하자면 뺑소니를 치신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 여기 남자도 사기꾼이었는데, 빈털털이. 어머니에게 보여줬던 그 많은 재산도 모두 다 잠시 빌렸던 거래요. 남자, 덤. 여자가, 하지만요, 저는 아버지를 미워 안 해요. 그분에겐 뭔가 덤이라는 옛 이름처럼 그리운 데가 있어요. 아버지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네.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왜냐하면 아버지 때문에 태어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 같은 사람도 미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사랑만 하고 아기가 생기니까 도망가 버린 이런 사기꾼 같은 남자를 미워하지 않을 것 같아라는 게 요 문장 속에 암시돼 있다. 그러니까 여자는 아버지와 유사한 남자를 미워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의 뉘앙스를 던져주고 있는 거야. 덤? 혹시 그분도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건 아닐지, 안 그래요?
아버지도 덤으로 태어났을지도 아버지도 덤으로 태어났을지도 모르죠. 뭐 이런 얘기야. 그랬더니 남자가 덤 계속 덤이라는 그걸 외치고 있는데 여자가 어머니에겐 안 됐지만요. 덤이라는 그 점이 저에겐 좋아요. 이 여자는 자신의 처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덤이라도 좋아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아요. 다 긍정성을 얘기한 거야. 왠지 홀가분하더군요. 이런 말을 하면 어머니 화내시곤 한답니다. 하긴 그렇죠. 그럼 어머니하고 다르네. 어머니는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 고생 많으셨어요. 홀로 덤을 낳아 키운다는 건 그게 어머니고 그만둘까요? 제 얘기 이렇게 더 해주세요. 그랬더니 여자가 그래서 어머니는요 단단히 벼르시는 거예요. 이 덤을 키워서는 결코 사기꾼에게 주지 않겠다고 자기처럼 사기꾼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전 어머니의 말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말을 이해하는 딸이네. 그래서 아까 맹세를 한 거고 나도 알만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고마워요. 이해해 주셔서. 뭘요? 고맙기는요. 사실 이런 덤 이야기는 처음인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가슴속에 덮어두었죠. 그러고 보면 당신은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이 얘기는 여자가 남자를 좋게 보고 있다는 거지. 자, 그랬더니 남자가 아직도 네? 아니요, 그저 불러본 겁니다. 여자를 덤이라고 부른 거나 마찬가지네. 그 목소리는 그저 불러본 건 아닌데요. 저 아닙니다. 그냥 불러본 거예요. 자, 남자는 일어나 넥타이를 풀어 그것을 빌었던 남성 관객에게 가서 시간이 됐으니까 되돌려주고 그의 눈은 물기에 젖어 있다라는 얘기는 눈물, 슬픔을 머금었다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남자. 여기는 지금 빌린 건 돌려드립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슬퍼진 건 무슨 까닭일까요? 누구한테 한 거냐면 관객들한테 얘기한 거야. 이런 걸 방백이라고 하는 거지. 자, 여자는 이걸 못 듣고요. 관객들은 다 듣고요. 관객한테 한 얘기를 방백, 혼자 떠들면 독백, 상대방과 하면 대화를 한 거지. 여기 남자가 여기 관객석을 거닐며 그는 자기에게 들려주듯 중얼거린 이 부분은 방백 부분이고 무대 위의 다른 등장인물들은 듣지 못하지만 관객들은 들을 수 있는 거 이걸 방백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거기서 뭘 하시죠? 역시 못 듣고 있어. 자, 남자 계속 혼잣말처럼 난 당신을 사랑해. 여자를 부른 거야. 여자 남자에게 다가온다. 뭘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제 대놓고 부르네. 내 재산이 얼마쯤 될까?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필 이럴 때 그런 걸 생각하세요. 남자가 부자의 인색한 버릇입니다. 그런데 난 재산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생각지도 말자.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이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 안 하겠다 그랬어. 여자 남자의 어깨에 기댄다. 벌써 이렇게 친해졌네. 그 사이에 약간 사이를 텀을 두고 하인 위압적으로 한 걸음씩 남자에게 다가온다. 뭐 하려고? 뭐 뺏어오는 거지. 뭐 시간 됐으니까. 긴장감이 느껴지는 부분이고 두려워지는 남자. 그 꼴을 여자에겐 보이고 싶지 않다. 왜? 자기가 부자라고 얘기했는데 물건을 뺏기는 모습을 보면 혹은 하인과 다투면서 물건을 뺏기는 걸 보면 별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해서 보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한테 눈을 감아요. 여자 감고 있는 걸요. 이미 난 지금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해요. 자, 급속도로 가까워졌어. 여기 하인은 대사가 전혀 없다. 물건만 회수해 간다. 맞는 얘기고 여자의 어머니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이다. 마지막이란다. 여기서는 등장인물, 여기 남자가 관객에게 말을 걸거나 소품을 빌려오는 등 관객과의 소통하는 행위, 말을 함으로써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객들의 연극에 대한 몰입을 더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극중인물이다. 자, 하인, 남자에게 덤벼든다. 호주머니를 뒤져서 소지품을 몽땅 털어간다. 남자, 이번엔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거. 소유물이라는 것이 영원히 갈 수 없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유물의 가치를 별로 생각하지 않아. 어차피 시간이 되면 돌려줘야 될 거니까 내 소유는 없다. 우리가
여기 남자의 생각은 결국 관객, 독자 모두에게 전달하는 게 영원한 소유는 없다라는 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난 자꾸만 행복해집니다. 여자,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짓고 있다. 행복한 표정으로. 남자, 그렇습니다. 덤, 여러 가지 것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것들이 떠나갔습니다. 뭐 놀랄 건 못 되지요. 그저 시간이 지난 것뿐이니까요. 어떤 나무는요, 가을이 되자 수천 개의 이파리들을 몽땅 되돌려주고는 죽어도 아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내용처럼. 그러면 소유라는 건 가지고 있을 때 엄청 많아도 결국 영원히 가질 수 없고 사라지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덤,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길러보았습니다. 고양이는 차츰 늙어지고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가자 그 생명을 돌려주고도 태어났습니다. 자, 이것도 영원한 소유는 없다라는 거고, 생명도 그래. 생명도 영원한 소유가 아니야. 시간이 다 되면 죽는 거야. 물건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고, 살아있을 때만 갖는 거란 얘기지. 덤. 난 뭔가 진실한 걸 안 것 같습니다. 그 진실이 바로 소유의 진정한 의미, 소유에 대한 깨달음을 알게 됐다. 덤. 그래요. 난 이제 자랑거리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물건을 소유한다든지 뭘 소유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판단, 본질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야. 그런 진실을 알았다는 것, 나에게는 그게 유일한 자랑이 될 겁니다. 이유는 빈털털이 사기꾼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건 하나도 없고, 결국 남자는 여기서 소유에 관한 본질을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그게 자랑거리라고 얘기했다. 여자, 너무 겸손하신 자랑이에요. 여자 아직도 남자가 부자라고 믿고 있는 거야. 남자, 뭘요? 그런데 덤, 당신에겐 뭐 자랑거리가 없으십니까? 있고 말고 보시겠어요? 자, 봅시다. 어디? 여자, 남자와 함께 의자로 돌아간다. 의자 위에 놓여있는 핸드백을 열고 그 속에서 얼굴만을 커다랗게 찍은 사진 석 장을 꺼냈다. 사진 석 장은 모두 여자고요. 여자는 모두 할머니, 어머니, 딸. 여기는 여자겠지. 본인 사진이야. 3대 사진이야. 하인, 시계를 보더니 의자 위에 놓여있던 남자의 모자를 냉큼 집어간다. 모자를 빌리기로 한 정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자, 하인은 이렇게 아무 대사 없이 행동으로만 연기하는 거야. 남자, 이번엔 모자가 의자에서 떠나갔습니다. 여간 다행이군요. 여간 다행이 아니군요가 맞는 건데, 여간 다행이군요. 모자는 작습니다. 의자는 크고요. 만약 의자가 모자에게서 떠나갔다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인데, 남자는 최악이 아니라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네. 모자를 뺏기는 게 낫지요. 의자는 엄청 크니까. 의자 위에 모자가 있었는데 만약에 의자를 뺏긴다면 어떻게 된다고? 모자는 땅바닥에 떨어질 거 아니야. 그거보다는 낫지요 라고 얘기한 거야. 여자, 이걸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뭔데요 그게? 그랬더니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제 사진이에요. 저희 집 가문의 여인들은 대대로 미인이라는 걸 증명하죠. 자랑거리가 미인이란 얘기네. 남자, 사진을 바라본다. 하인, 모자를 가져다가 멈춰선다. 모자를 가져가다가 멈춰선다. 그의 시선이 아래로 움직여서 사진을 들여다본다. 남자, 하인을 밀어낸다. 뭐 이것들이 약간 관객들한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야. 하인이 자기 정한 일만 하는 게 사실인데 궁금증이 있나 보지. 남자, 뭘 봐? 여자에게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뭘 봐는 하인한테 한 거고 당신은 여자고요. 제일 젊으니까 그렇죠. 남자, 사진 중에서 여자 본인의 것을 들어 여자의 얼굴에 대고 한참 동안 바라본다.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신이군요. 네. 몇 살인가요? 실례지만 22이에요. 22 꽃다운 처녀시군요. 남자, 다음엔 여자 어머니의 사진을 얼굴에 대어준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좀 늙지 어떻게 돼요? 이젠 이 얼굴이 당신 얼굴입니다. 몇 살입니까? 조금 쉰 목소리로 45이에요. 자, 목소리가 쉬었다는 건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그 사진 어머니 사진의 역할로 간 거야. 그래서 조금 쉰 목소리로 45이에요. 45 이제 중년 부인이시군요. 남자, 할머니 사진이 여자 얼굴에 대어준다. 시간이 더욱 많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이젠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이시죠? 푹 쉰 목소리. 역시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은 할머니이기 때문에 할머니 목소리가 난다는 거지. 70살이 넘었어요. 70살이 넘으셨다. 늙으셨군요. 남자 얼굴에 대었던 사진들을 탁상 위에 내려놓는다. 재미난 놀이를 해봤지요. 네, 재밌었어요. 짐작하셨겠지만 이 놀이의 재미는 시간이 지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간다.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가고 특히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 늙을 수밖에 없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걸까 그랬더니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하려고 여자한테 얘기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늙지요. 소유도 영원히 소유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소유는 끝납니다라는 걸 말하려고 일종의 이 게임 같은 걸 한 거야. 놀이. 자, 그 다음에 중략 부분 줄거리.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며 행복해야 한다. 그 사이에 하인은 남자 저고리를 빼앗아간다. 여전히 빼앗아가네. 남자는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자신의 사랑이 더 커졌다고 고백하여 하며 여자에게 진심을 담아서 다시 청혼한다. 점점 남자는 괜찮아져 가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좋은 남자, 좋은 인간으로 바뀌어가는 거야. 진심까지 담았네. 그래도 위기. 하인 남자에게 봉투를 하나 냅니다. 남자는 봉투에서 쪽지를 꺼내 읽더니 아무 말 없이 여자에게 건네준다. 나가라가 뭐예요? 그랬더니 네, 주인으로부터 온 경고문입니다. 시간이 다 지났으니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지요. 나가라? 그럼 당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내 것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사기꾼의 빈털털이죠. 라고 고백했단 말이야. 여자, 부자라고 믿었는데 충격을 받는다. 남자, 모두 빌린 것들 뿐이었지요. 저기 두둥실 떠있는 달림도 빌린 거고 저 은빛 구름도 빌린 거고요. 저 한이바람도 그리고 어쩌면 여기 있는 나마저도 빌린 걸지 몰라요. 또 당신마저도 빌린 거고 잠시 다 빌린 것들 뿐이에요.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여자가 잠시 빌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빌린 게 맞아요. 하인,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 자, 이번에는 무기에 가까운 건데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가져오더니 주저앉아 자기 발에 신는다. 그 구둣발로 차낼 듯한 험악한 분위기, 긴장감을 조성한다. 남자,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빌린 동안에 오직 사랑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해도 소유라는 생각이 아니고 여인이 잠시 빌린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빌리는 동안만큼은 오직 사랑, 소중히 당신을 보살피겠다. 당신한테 사랑을 하겠다. 빌린 동안은. 여자 결혼해도 자기 소유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여자가 그랬더니 어쩌면 좋아요. 왜냐하면 결혼할 마음은 있었는데 당신은 빈털털이네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맹세한 것도 있고 자, 나는 빈털털이에게 시집갈 수는 없어. 결혼할 수 없다. 그랬더니 그 사이에 하인 구두를 거의 다 신는다. 큰일 났네. 맹세는 어떻게 하죠? 어머니께 오른손을 들고 맹세했는데 어떡하죠? 남자, 글쎄 그건 탁상 위에 사진들을 쓸어 모아 여자한테 주면서 이것을 보여드립시오.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는 건 사랑이라면 여자에게 남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사진 석 장밖에 없지요. 젊을 때 한 장, 그 다음에 한 장, 그리고 늙고 나서 한 장. 당신 어머니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소유물이 많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도 않다라는 걸 느껴보세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늙고 빈털터리가 되는 거니까. 여자, 이해 못하실걸요? 어머님. 천천히 슬프고 낙담해서 사진들을 핸드백 속에 담는다. 오늘 즐거웠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자, 작별 인사를 하고 문 앞까지 걸어 나간다. 자, 여기서는 이제 여자가 빈털터리인 걸 알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지. 남자, 잠깐만요. 더 멈칫선다. 그러나 얼굴은 남자를 외면하고 있다. 자, 섰다는 건 그래도 아직 마음에 남자에 대한 미련이 좀 있다는 거고 얼굴을 외면한다는 건 다시 생각해보면 또 물질적인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외면하고 있는 거야. 가시는 겁니까? 나를 두고서 아무 대답을 못해. 덤으로 내 말을 조금 더 들어봐요. 여자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말에 대해서 호응하고 긍정하고 있다. 이게 왜냐하면 앞에서도 계속 긍정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남자와의 마지막 그 결혼이란 제목처럼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걸 암시하는 게 악의적인 느낌이 없다가 중요하지.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말만 그렇게 한 거야. 남자,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정직해졌네. 이 세상 것을 잠시 빌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둘씩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소유의 본질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이제 난 본색이 드러나고 이렇게 빈털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빈털터리였고 그게 접니다. 그러나 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이건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를 물어봐봐요. 아무도 이건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없다니까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지요. 그러면 모두들 덤으로 빌렸다는 얘기는 모두들 다 그냥 자기와 똑같은 빈털털이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부자는 더 많은 덤을 얻은 거고 그 사람도 시간이 되면 소유는 결코 이어질 수 없다. 눈동자, 코, 입술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것이 아니고 잠시 빌려 가진 것이에요. 누구든 관객 속에 사람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이게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잘 아꼈다가 그 시간이 되면 꼭 돌려주십시오. 덤, 이젠 알겠어요? 그러니까 관객들도 모두 자기와 다를 바 없는 빈털털이다. 그리고 부자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되면 소유는 결국 되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여자한테 지금 깨닫게 하려고 이해시키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야. 여자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나간다. 하인 서서히 그 무서운 구둣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남자는 뒷걸음질 친다. 왜? 구둣발 때문에 무서워서.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 여자에게 말한다. 덤, 난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겁니다. 그런데 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가진 건 뭡니까? 남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넥타이를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할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서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죠? 아주 소중히 다뤘잖아요. 마구 험하게 했었어? 아니잖아요. 어딜 망가뜨렸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간 되돌려 드렸지요. 덤, 당신은 내 말을 들었어요. 여긴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 관객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덤,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이거는 이별할 시간이겠지. 죽든지 뭐하든지 아무튼 이별의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소중하게 다뤘다가 되돌려 줄 테요. 덤, 내 인생에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덤. 남자는 이렇게 여자에게 헌신적으로 구애하고 있다.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고 여자가 소유의 본질을 좀 깨닫게 하려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자, 마지막 남자 하인의 구둣발을 걷어챈다. 남자가 하인의 구둣발을 걷어챈다. 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급하게 되돌아와서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고 포옹한다. 그러니까 남자는 하인의 구둣발에 채워가지고 쓰러지고 그때 여자가 다시 달려오는 거야. 여자 그만해요. 이제야 날 사랑합니까? 그래요. 당신 아니고 또 누굴 사랑하겠어요? 어서 결혼하러 갑시다. 구둣발에 차이기 전에. 자, 이래서요. 어머니도 말짱한 사기꾼과 결혼했다던데 나도 똑같이 엄마처럼 말짱한 사기꾼하고 결혼하게 됐네. 자, 남자 자 빨리 갑시다. 네, 어서 가요. 그래서 결국은 빈털터리인 사실을 밝히고 남자는 그랬는데 진심된 마음으로 구원하고 청혼했더니 여자가 그 사랑을 받아줬어. 빈털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기서 여자는 남자의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빈털터리인 남자지만 사랑을 받아들이고 결혼하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마지막에 둘이 결혼하기 때문에 제목이 결혼이다. 자, 이 희곡은 여자의 별명이 나오는데 덤이 돼버렸어. 그냥 이를 통해서 덤이라는 건 뭐 하면 더 주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인생의 모든 것은 덤일지도 몰라라는 작가의 생각이 투영된 단어고 여자의 별명이다. 덤. 자, 이 작품은 시간이 경과하는 거지. 서사니까 물건을 회수해가는 장치,
이게 뭔데? 하인이겠고 주제의식을 드러낸다.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의 재산이 다시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자의 진정한 사랑을 보고 청혼을 받아들인다. 이게 결혼이라는 희곡의 내용이었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것들 잘 그러니까 흐름대로 확인하고, 이 희곡의 주제는 두 가지를 기억하는데 그 바로 소유와 사랑이야. 소유와 사랑. 소유와 사랑. 소유는 소유의 본질이라는 것이고 사랑은 사랑의 의미라는 것이고, 그게 뭔지에 대해서 깨달았다 혹은 인식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 희곡의 내용이다. 자, 전체적으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뭐 이렇게 했는데 연극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뭐 이런 식으로 5단계로 구성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소설처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맨 마지막에 하강, 대단원. 그러니까 하강, 대단원이 급하게 마무리된다. 끝에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이 결혼은 남녀가 사랑해서 이루는 마지막 그 부부로 맺는 부부 관계를 맺는 마지막 단계라고 보는데, 남자 여자가 등장해서 결혼을 약속하기까지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결혼 과정의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 결혼이 뭔지, 소유가 뭔지, 사랑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 통념을 다 산산이 부숴버린다. 즉 일반적인 통념을 비판하고 우리에게 반성할 수 있는, 소유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자, 이게 결혼의 내용이었어. 이어서 결혼 내용에 좀 보충 설명을 더 하도록 할게. 잘 들어야 돼. 보충 설명이니까. 혹시 자, 결혼 이거 보충인데 잘 들어봐. 이 글은 있잖아. 등장인물이 남자하고 그 옆에는 여자가 있고 또 반대쪽 대립하는 인물이 하인이란 말이야. 남자를 중심으로 양쪽에 서로 충돌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남자는 있잖아. 처음에 막 물건을 빌리잖아. 이게 왜 그런 줄 알아? 자기 이렇게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소유를 과시하고 싶은 거야. 누구한테? 여자한테. 왜? 그래야지 환심을 사서 결혼할 거 아니야. 처음에 생각이 그거야. 결혼하려면, 여자한테 마음에 들게 하려면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관한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빌리기라도 해야지. 그래서 관객들한테 빌리는 거란 말이야. 이건 소유를 과시하고자 하는 남자의 처음에 인식부터 나온단 말이야. 여자는 그런 소유하고 있는 남자, 물건을 많이 소유하고 있잖아. 그 소유하는 거, 그것 때문에 물질적인 소유를 보고선 호감을 가져, 처음에. 근데 나중에 하인이 시간만 되면 따고가고 다 뺏어가잖아. 그럼 결국 빈털털이었는데 빌렸던 거 다 주고 나면 빈털털이잖아. 근데 마지막에 여자가 바뀌잖아, 마음이. 그지?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봐봐. 남자는 이제 빌려서라도 소유하고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 캐릭터라고 한다면, 여자는 그 남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본인 거든 아니든 간에 아무튼 있으니까 물질적으로 많이 있다고 판단 미스한 거지. 그래가지고 남자한테 호감을 가진 거야. 여자 캐릭터를 다시 하면 뭐라 그러냐면, 남자의 물질적인 요소에 끌렸어, 처음에. 또 이 여자는 말이야, 엄마가 얘기한 것 때문에 그 사이에서 갈등한단 말이야. 뭐냐면, 남자하고 결혼하는 건 아주 부자하고 해야 돼 라는 게 엄마의 얘기고, 여기 설득하는 남자는 그게 아니라 사랑이다 라니,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갈등하는 존재가 여자란 말이야. 알았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혼한다고 그랬으니까 사랑의 진실은 뭔지를 이제 깨달게 되는 거야. 알았어? 결국 결혼이라는 건 남자 여자가 한평생을 가기 위해서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중에 빈털터리가 된 남자한테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알겠지? 남자는 여기 남자 캐릭터를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남자는 빌린 물건으로 사랑을 추구하려고 그랬어, 처음에. 알았니? 그 다음에 근데 보니까 원래 빈털터리였잖아. 본래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지, 그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바뀌었어. 물질적으로 소유한 건 다 빌린 건데 다 돌려줬으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건 본질적인 사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 여자의 마음을 돌려서 결혼을 하게 된단 말이야. 자, 이건 이제 남자 여자 관계고, 이번엔 남자하고 하인의 관계인데, 얘네는 철저하게 계약적이야. 계약이 뭐냐면 약속한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거야. 여기 하인은 있잖아. 그냥 여기선 주인 밑에서 일하는 하인 이것도 되겠지만 어김없이 시간이 되면 오잖아. 그냥 시간 자체를 상징하기도 해. 알았어? 어김없이 오는 거잖아. 시간은 멈출 수도 통과시킬 수도 없잖아. 어김없이 오잖아. 시간이나 하인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하인은 시간을 상징하는 거고 와서 하는 일은 남자가 빌린 물건을 뺏어가는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뺏어가면 점점 물건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여자가 그걸 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남자가 빈털터리라는 걸 여자한테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야.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하인이란 말이야.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연극은 실험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봉산탈춤 저거 설명하면서도 얘기했는데 관객 그 다음에 무대 배우 있잖아. 배우. 이게 원래 전통적인 서양의 연극은 무대가 있고 그 밑에 관객들이 있는 거야. 근데 이 결혼이라는 희곡인데 연극으로 한다면 얘하고 봉산탈춤은 그런 게 없어. 관객은 연극에 참여하지. 어떤 식으로? 자기 물건을 소품으로 빌려주잖아. 그치? 물론 나중에 이제 다시 받지만, 알았니? 그러니까 이게, 주제도 이 세상에 영원한 소유는 없다. 이게 주제거든. 근데 관객들이 이렇게 빌려줘. 그게 참여하고, 결국 받아. 그럼 주제를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 그치? 관객들도. 그래서 연극의 소품으로 제공하고, 결국은 소유라는 건 영원히 갈 수 없다라는 건 소유의 절대성. 이게 뭐냐면 소유가 영원히 간다는 거야. 소유의 절대성을 약화시킨다. 됐죠? 그리고 극 중에서 일어난 일이 결국 현실에서 일어나게 만들어줘. 그 다음에 지금 회중시계, 시계 나오는데 시계는 당연히 시간이 경과되는 걸 알려주는 거지. 또 하인을 상징하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하나하나 뺏어가는데 남자가 빌린 물건 모두를 빼앗긴 다음에 영원한 소유는 없구나. 소유의 본질을 깨닫고 또 하나 사랑은 물질적인 게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하는 마음, 진심 이거구나라는 걸 이야기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연극의 내용이란 말이야. 그것 때문에 여자는 끌려서 결혼하게 되는 거고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지. 그치? 결국 소유라는 것과 사랑의 의미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한 게 이 결혼의 내용이야. 알았어? 자, 여기서는 앞에서도 수업에서 알고 있지만 이 결혼이라는 연극의 특징은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다는 거. 봉산탈춤처럼 마당노래랑 비슷하다. 관객이 연극에 참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야기책 내용을 극중 현실로 바꿨어. 즉 등장인물이 막 연기하는 결혼하는 남녀 간의 결혼 이런 거 얘기하다가 결국 보니까 관객도 거기에 몰입이 되고 다 참여하게 되는 거야. 아주 독특한 실험 기법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플러스 알파를 시켜야 되는 건데 잘 들어봐. 결혼 있잖아. 결혼의 조건은 뭐냐면 제일 처음에 결혼의 조건은 소유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얼마나 소유하느냐, 소유의 정도가 결혼의 조건이었어. 근데 이게 막 연극이 진행되면서 맨 마지막에 가면 소유가 조건이 아니고 결혼의 조건은
사랑이다. 알았니? 이걸로 바뀌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소유가 얼만큼 돼 있느냐라는 게 결혼의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조건이라고 그랬는데, 그 소유는 결국 순간적인 거다. 오래 가지 못해. 절대적인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소유라는 건 겉으로 보여지는 거야. 외면적인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맨 마지막에 헌신적인 사랑, 진실된 사랑, 이게 결혼의 조건이라 했잖아. 그 사랑은 절대적인 거야. 변하지 않는 거야. 소유는 순간적인 거라면 사랑은 절대적인 거다. 소유가 외면적인 거라면 사랑은 본질적이고 내면적인 게 되겠지. 이렇게 결혼의 조건이 달랐죠.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막 갈등한단 말이야. 누가 첫 부분에서는 갈등을 한다고. 여자가 이거 제대로 맞나? 진짜 부자인가? 얼만큼 가지고 있나? 뭐 이런 건데 마지막에는 그냥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사랑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갈등은 해결된다. 역시 소설처럼 이것도 역시 갈등의 문학이다. 알았지? 자, 어차피 보충 정리니까 남자 캐릭터부터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남자 캐릭터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야. 알았니? 동시에 이 작품의 주인공이기도 해. 이야기 책 속의 주인공. 동시에 여기에 결혼이라는 연극의 주인공이야. 자, 직업은 뭐 사기꾼 그러면 좀 이상한데 가난한 사기꾼이야. 처음에는 여자에게 환심을 사고 결혼하기 위해서 부자인 것처럼 자기 것도 아니고 관객들한테 막 빌리잖아. 근데 그게 시간이 되면 다 돌려주잖아. 그리고 나서 뭘 알았어?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깨달았어. 소유는 순간적이고 외면적인 거다. 또 그러면서 여자한테 결혼의 조건은 순수한 사랑, 진실된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걸 얘기하잖아. 그것도 깨달은 거야. 결국 그걸 가지고 여자를 설득해서 결혼 승낙을 받는다. 그 다음에 여자는 처음에 결혼의 조건을 물질적인 것을 찾았어. 나중에 남자가 결혼이라는 것은 헌신적인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고 본질이다 라는 뜻을 이해하게 됐어. 그래서 청혼을 받아들인 거야. 그 다음에 하인은 참 좀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캐릭터인데 1절 대사가 없잖아. 알았니? 딱 시간 되면 와서 물건 뺏어가고, 알았니? 물건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면 거기서 막 엎치락뒤치락 발로 차기도 하고, 알았니? 알았어? 아니면 또 하나 중요한 역할, 관객들한테 가서 먼저 물건을 빌려온 적도 있어. 관객들 물건을 소독으로 빌려온 적도 있다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하인이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결혼이라는 이 희곡의 실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실험적이라는 건 뭐야? 다른 연극에는 없는 거야. 여기만 있는 거야. 그리고 실험적이라는 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들이야. 먼저 무대장치, 아까도 얘기했던 거 다시 반복. 특별한 무대장치가 없고, 이거 어디서 연극할 수 있는, 어디서 상연할 수 있는지 알아? 소극장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집 거실에서 해도 돼. 왜냐면 특별한 무대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 뭘 꾸며놓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등장인물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물건이 없으면 거기 가족들한테 빌려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자, 무대장치가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극중 인물에 대해서 그냥 나랑 똑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관객들은 친밀감을 느끼겠지, 그지? 그러니까 친밀감을 느낀다는 건, 저거 선생님 봐봐. 이 등장인물 남자가 있잖아. 뭘 합시다 그러면 친근감을 느끼면 그냥 따라한다고. 나 저 넥타이 좀 빌려주세요. 그럼 빌려준다고. 이게 특별한 무대장치가 없는 실험극적 내용이고, 또 하나 상징적인 소재가 많이 나와. 상징적 소재. 예를 들면 시간을 상징하는 건 회중시계. 시간이 경과되면 물건을 회수해가. 이것도 물건을 회수해가는 게 아니라 소유라는 철학적이고 눈에 안 보이는 걸 보여주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주제도 일정 시간이 되면 돌려주는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또 확대시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삶도, 인간의 삶도 똑같아. 수명이 닿으면 다시 돌려주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빌리다라는 단어야. 빌리다. 알았지? 그 다음에 또 실험극적 요소에 배우의 대사인데, 대사는 있잖아. 두 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이야기 책 속의 주인공이고 이 연극의 주인공이라고 했잖아. 얘가 일치한다 그랬잖아. 맞지, 그지? 결국 이야기 책을 읽어주는데 이 등장인물 남자 얘기란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또 친밀감이 높여져서 관객들은 등장인물이 관객들한테 막 질문도 던지고 한단 말이야. 질문한다는 게 뭐야? 소통이지. 배우하고 관객하고 소통한다. 자, 그 다음에 실험극적 요소 마지막 관객들은 자기 물건을 소품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증인도 되고 증인 알았니? 그래서 연극에 참여한다. 그러면 마치 자기가 배우가 된 것처럼 등장인물이 된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 알았어? 그러면서 작품의 주제를 보다 깊이 있게 깨닫게 되겠지. 그지? 저건 연극이 아니야? 실제 나도 그래. 저 사람처럼 이런 식으로 소유의 절대성은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사랑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이것도 금방 깨닫게 된단 말이야. 그런 실험적인 요소가 있다. 무대장치, 상징적 소재, 등장인물의 행동, 배우의 대사, 마지막 관객의 역할 이런 것들이 모두 실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알았지?